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역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에 관련되는 유튜브도 만들고 시리즈물도 만들고 또 역사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는 전쟁에 대한 역사,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그리고 러일 전쟁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일본의 만행에 대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소설이나 시나리오로 집필한 작가로서 그러한 좀 개념 있는 역사 이야기를 앞으로 시리즈물로 좀 엮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총 15개의 시리즈물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만들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의 역사책이나 역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조선 상고사와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시대 이렇게 막 나뉘어서 이야기되고 사실 명칭들도 통일이 좀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후세에 이 역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거나 혼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는 크게 조선과 고려 그리고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해서 앞에 고자를 붙인 것도 사실은 조선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또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시조선도 조선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은 북한도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국의 역사의 큰 맥락 중에 하나가 조선인데,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관계자들, 사실은 관계자들 내지는 통치자들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1조선, 2조선, 3조선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1조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군 조선 및 기자조선을 1조선으로 보고, 2조선은 이시조선을 2조선으로 보고, 3조선을 지금 현재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저 조선을 3조선으로 보는 형태로 분류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역사의 어떤 흐름이나 정통적인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고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고구려도 원래는 고려인데 거기에 구자, 옛 구자를 넣어서 사실은 고구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또 중간에 다시 또 왕건이 세운 고려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고,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을 알고 보면 저희가 지금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고려에 해당되는 우리가 명칭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1고려, 2고려, 3고려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고구려와 고려와 다시 우리 현 대한민국이 사실은 명칭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의 지평과 뿌리를 4천년 이전으로 실질적으로 넓힐 수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 그리고 식민 역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시리즈물로 다뤄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단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파, 그 다음에 김일성을 위주로 하는 동북
그 항일 혁명 군대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또 러시아와 이렇게 내지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 간에 어떤 힘과 권력의 알력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 세력의 요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좌우 세력이 지금 분열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남북 전쟁까지 나섰는데, 이러한 어떤 그 분열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독립운동 세력 내의 싸움과 내지는 외부 세력이 또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치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유시 사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동족 상잔의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어떤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민족이 분단이 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통일의 길로 이렇게 찾아가는 바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지점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장개석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어떤 침략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일본의 침략을 맞으면서 국공합작을 단행을 합니다. 제1차 국공합작과 제2차 국공합작을 단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념이 다르고 정치 세력이 틀린 두 세력이 과연 외세의 침략이나 어떤 통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민의 내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는 큰 대의 앞에서 양 세력이 이렇게 통합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남북한이 서로 이념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지만 두 세력이 우리가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책은 없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중국 인민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신해 혁명 과정도 그렇지만 실제 중국 공산혁명 과정에도 한국인들이 기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잊혀져 있는 역사의 과정인데, 우리가 공산혁명을 미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현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데에도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이 많은 부분에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고 찾아봄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건국의 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내지는 꼭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이 화합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개혁 주도 세력과 보수 세력, 보수를 빙자한 또 아주 극단 세력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많은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광조나 내지는 흥성대원군과 같이 여러 실제로 개혁을 주장하고 좌절됐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는 이 개혁의 열망과,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과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돌이켜 보면서 과연 조선이 망하지 않고 다시
구국 강병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개혁의 정책이나 정치 어떤 이념들이 좌초되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혁과 개혁 주체자들이 뭔가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거대한 개혁 운동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학 농민운동, 동학혁명인데 이 동학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봄으로 인해서 실제로 민중에 의해서 표출된 어떤 갈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9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동족 상잔을 겪었는데 6.25 전쟁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좀 비사를 발굴해서 6.25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영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스탈린이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사주하고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조선 역사에 있어서 7년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중국 명나라와 조선 정부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되돌이켜보고 실제로 전쟁의 양상에서 펼쳐졌던 조선 명나라 연합사령부와 존재와,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병법, 진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명나라를 정벌 하고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 꿈이 어떻게 허망했던 꿈이 좌절되고 우리가 또 그러한 그 쓸데없는 꿈을 우리가 좌절시켰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실제로 이 러일 전쟁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러일 전쟁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고 중국 대륙을 침탈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남북 전쟁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 전쟁이고, 실제로 일본이 유대계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전 세계에 전쟁 노름에 어찌 보면 선봉장이 되고 전쟁 채권을 발휘하여 전쟁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체득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꾼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과정에 끼친 일들, 그리고 영국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유태 금융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여 볼셰비키 혁명군에 의해서 황실이 타도되고 마지막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11번째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안중근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논쟁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측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 더 큰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천주교와 천주교 내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7만 명을 몰살시켜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난징 대학살도 있고, 그 다음에 간도 대학살도 있고, 사실상 많은 인간을 실질적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일본은 듣기 싫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또다시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측에 경고를 보내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그 학살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4번째로는, 물론 그 연장선상인데, 일본이 731 부대나 100부대 중국과 우리 만주 전역에 걸쳐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 갔는지, 그리고 전쟁 패망 이후에 메가드가 일본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정보를 받아 넘기고 오히려 전범들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오히려 미국의 어떤 국가 이익의 입장만을 내세워서 실제로 식민지 침탈을 당했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배반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와 대마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실제로 독도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굉장히 극심한 어떤 대립에 치닫고 있으나 민족 사적으로나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독도는 우리 조선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러나 또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서 또 실질적으로 대마도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갈등과 이슈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우리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마도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인 이 독도를 지키고,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리즈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라오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이 역사 바로 세우기 내지는 개념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